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오리지널 이야기는 시댁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할 때 남편은 더이영양한 표정이었지만 내 핸드폰이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건 몰랐다. 아버지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강태준을 잘치 분홍하게 만드셨다. 입니다. 서명해. 다들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이혼 합의서가 내 앞에 내던져졌을 때 종이 모서리가 내 손가락을 스치며 희미한 흰 자국을 남겼다. 나는 고개를 숙여 티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쳐다보았다. 첫 장에 이혼 합의서라는 네 글자가 굵은 고딕체로 내 눈을 찔렀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시어머니 박영희 여사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내 코끝을 찌를 듯이 가리켰다.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우리 태강그룹 집안에서 널 데리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나는 무의식적으로 평평한 아랫배를 만졌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이 시렸다. 태강그룹의 모든 식구들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둘러앉아 마치 한 편의 공연을 관람하는 듯했다. 그리고 내 남편, 곧 전 남편이 될 강태준은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금장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딸깍거리는 금속성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서연 씨, 눈치껏 행동해. 강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입가에는 내가 잘 아는 그 마음 시리도록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평창동 집이랑 차는 전부 혼전 재산이야. 당신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물론 3년간의 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로 1억은 준비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합의서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나는 아래 십수를 피맛이 날 때까지 꽉 깨물었다. 내 핸드폰은 핸드백 안에 놓여 있었고 가방 입구는 살짝 열려 카메라가 이 장면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25만, 30만. 오늘 아침 내가 설정한 방송 제목은 재벌가 며느리의 리얼 라이프였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태준 씨, 나는 내 목소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게 들리도록 애썼다.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 받아볼게요. 검사?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문제가 네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없냐인 줄 알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오서연, 내 자신을 좀 봐. 지방대 출신 시골뜨기가 집안이 좋아, 배경이 좋아? 데리고 나가면 창피하기만 해. 애초에. 됐다. 그냥 서명이나 해. 나랑 나비씨 시간 뺏지 말고. 유나비, 그 모델, 진작에 눈치챘어야 했다. 그의 셔츠 깃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 심야에 귀가할 때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핸드폰에 있던 그 수상한 메시지들. 나는 정말 눈뜬 장님이었다. 아들 말이 맞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나비는 톱모델이야. 집안도 보석 사업을 하고. 그래야 우리 태강그룹에 어울리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조상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야. 내 손이 떨렸지만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소리야? 저 여자분 손목에 멍자국 있는데? 합의서 10조 봐. 여자 측이 모든 혼후 공동 재산을 포기하라고? 너무 파렴치하잖아. 저 남자 낯이 익은데? 태강그룹 강태준 전무 아니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어깨를 움츠리며 그들이 기대하는 나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생각은 무슨 생각?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오늘 서명 안 하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바로 그때 가방 속 핸드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특별한 진동 패턴. 그것은 아버지와 나 사이의 비상 연락 신호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손을 가방에 넣어 핸드폰 모서리를 만졌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오서연,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싶어 하는지 알아? 3년 동안 너 참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재빨리 핸드폰을 훔쳐보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만 떠 있었다.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아빠가 다 보고 있다. 갑자기 진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3년 전 내가 강태준과의 결혼을 고집하며 아버지와 의절한 후 이것이 우리의 첫 연락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이 불효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펜을 들었다. 채팅창에는 서명하지 마요라는 외침이 가득했지만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명을 마친 후 나는 고개를 들어 내가 3년간 살았던 이 집과 한때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강태준의 얼굴에 숨김없이 드러난 더위양양한 표정과 그의 가족들이 짓는 승리감에 찬 미소, 모든 것이 내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꺼져, 내일 사람 보내서 내 짐 가져갈 테니. 강태준은 합의서를 챙기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다. 평창동의 빌라를 나서는 순간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셔 눈을 뜰 수 없었다. 택시를 잡아 탔고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허락했다. 손님,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주소 하나를 말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다. 라이브 방송은 자동으로 종료되었지만 녹화 영상은 온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99+. 가장 위에는 아빠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집으로 오너라. 아빠가 기다린다. 내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지난 3년간 아버지는 몰래 내 SNS 계정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셨다. 마지막 메시지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강태준, 자치분홍하게 만들어주마. 택시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성북동의 대저택 앞에 멈췄을 때 내 손가락은 이미 핸드백 끈을 비틀어 깊은 주름을 만들어 놓았다. 철제 대문에 감겨있는 등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3년 전 내가 분노에 차 떠날 때처럼 찬란하게 아가씨,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택시비를 내고 나는 길가에 서서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저택 입구에 CCTV가 움직이며 내 얼굴을 비췄다. 다음 순간 대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열렸다. 3년 동안 이곳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자갈이 깔린 오솔길 양옆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소나무들이 단정하게 가꿔져 있었다. 분수대의 물은 여전히 맑았고 비단잉어 몇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목이 메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미를 걷는 것 같았다. 저택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익숙한 인형이 뛰쳐나왔다. 아가씨, 박 여사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를 돌봐주신 유모는 그새 많이 늙어 눈가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녀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몸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몸이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결국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박 여사님의 품은 3년 전과 같이 따뜻했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회장님은 서재에 계십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훔치며 나를 놓아주고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3년 동안 서연 아가씨, 낮고 굵은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2층 서재문 앞에 서 계셨다. 기억 속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늘 입으시던 짙은 회색 실내복을 입고 계셨고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햇빛에 비쳐 내 눈을 아프게 했다. 아빠, 한 글자를 내뱉는데 온 힘을 다 썼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셨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따라오라는 뜻임을 알았다. 가보세요.
밤 여사님이 내 등을 살며시 밀었다. 회장님께서 매일 아가씨 SNS를 보셨어요. 아가씨가 라이브 방송하실 때 태블릿 PC를 부숴버릴 뻔 하셨다니까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타임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3년 전 급이 오는 밤, 내가 찻잔을 내던지며 아버지에게 제 사랑을 아빠의 돈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장면으로 나를 데려갔다. 서재의 문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노크했다.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가까이서 들렸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바로 문 뒤에서 계셨다. 우리 사이에는 팔 하나 정도의 거리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복잡했다. 분노, 안타까움, 후회, 그리고 내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 저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버지는 너무나 굳게 나를 안으셨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는 익숙한 시가와 잉크 냄새를 맡으며 그의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짐승 같은 놈. 아버지는 내 귓가에 이를 갈며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진작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지난 3년간의 서러움, 굴욕, 고통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아버지의 어깨를 적셨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는 나를 놓아주시고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셨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살피시다가 마지막으로 내 손목의 멍자국에 시선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순간 위험하게 변했다. 앉아서 얘기하자. 아버지는 서재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얌전히 앉았다. 그제야 서재에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의 오른팔인 김비서가 구석에 서서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전 내 라이브 방송이 일시정지된 채로 띄워져 있었다. 김비서가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으셨다.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눈에는 여전히 내가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 말해봐라. 모든 걸 알아야겠다. 나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강태준과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전 한자선 파티에서였다. 나는 신분을 숨기고 작은 홍보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행사를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 강태준은 연사였고 신사적이고 말솜씨가 우아했다. 그는 내 진짜 신분을 몰랐지만 이 평범한 여자에게 열렬히 구애했다. 내가 경고했잖니. 태강그룹은 좋은 집안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두드렸다. 그 집안의 창업사는 더러운 자본 축적의 역사 그 자체야.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당시 아버지는 분명 태강그룹을 조사하셨고 태강그룹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으며 강태준 본인도 바람둥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것이 가난한 청년에 대한 아버지의 편견이라고 굳게 믿었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나는 네가 와서 사과하고 참석해달라고 빌기를 기다렸다. 가슴을 세게 쥐어짜는 듯했다. 그날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 중 하나였다. 나는 아버지가 타협하실 것이라고 고집스럽게 믿었고 심지어 청첩장에 오진영 및 가족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예식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태강그룹 어른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배경 없는 근본 없는 애로 단정했다. 그날부터 그들은 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죄송해요, 아빠.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가셔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 내가 틀렸다. 억지로라도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며 도회를 부린 내 잘못이다. 창밖의 햇살이 아버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나를 뒤덮었다. 나는 문득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산처럼 강인했던 이 남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님,
라이브 방송 녹화 영상은 댓글을 포함해 전부 저장했습니다. 김 비서가 적시에 입을 열었다. 현재 조회수는 87만 회를 넘었고 관련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많이요? 그럼 뭘로 알았겠니? 아버지가 돌아섰다. 입가에 냉소가 걸려 있었다. 태강 그룹 전무, 아내에게 재산 포기, 강요 후 내쫓아. 이런 뉴스를 언론이 놓치겠어? 김 비서가 나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강태준 이혼, 재벌 가며느리 라이브 같은 해시태그 뒤에 HOT 표시가 붙어 있었다. 클릭해보니 내 라이브 방송이 여러 클립으로 편집되어 미친 듯이 퍼지고 있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10조 진짜 역겹다. 혼후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저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그 유나비라는 애가 상간녀 맞지? 작년에 강전무랑 몰디브 같이 간 거 찍혔잖아. 아내분 손목 상처 본 사람? 가정폭력 아니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충동적으로 시작한 이 라이브 방송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이제 말해봐라. 그 상처들은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졌지만 오히려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쌌다. 지난주에 말다툼하다가 강태준 씨가 잡아서 그게 다야?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왼쪽 바지 밑단을 걷어 올렸다. 무릎 위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끔찍하게 변했다. 반년 전에 어머님이 실수로 뜨거운 차를 엎으셔서 나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병원 기록에는 가정 내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술장으로 걸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다. 김비서, 이 변호사랑 왕 국장에게 연락해. 서연이, 너는 당분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말고 어떤 언론에도 대응하지 마라. 아빠, 뭘 하시려고요? 나는 불안해졌다. 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누르셨다. 태강그룹에게 알려줘야지. 나 오진혁의 딸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아버지는 액정을 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말해, 회장님, 태강그룹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언론사들에서 홍보팀으로 라이브 방송 내용 확인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계속 주시해. 아버지는 짧게 명령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지? 라이브 방송은 충동적이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태강그룹이 제게 잘못한 건 맞지만 여론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를 깊이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웃으셨다.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했니? 언론을 매수해서 그들을 헐뜯기라도 할 것 같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럴 필요 없다. 태강그룹이 스스로 묻어놓은 지뢰가 충분히 많거든. 나는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돼. 아버지는 김 비서가 건넨 파일처를 가리켰다. 지난 3년간 사람을 시켜 정기적으로 내 상황을 확인하게 했다. 그러면서 태강그룹의 작은 비밀들을 좀 모았지. 파일처를 열자 빽빽한 재무 데이터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태강그룹의 탈세 증거, 강태준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사진, 심지어 그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은밀한 사진들까지. 시간대를 보니 우리 결혼 생활 첫 해부터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건 전부 합법적인 기업 조사 결과다. 아버지가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태강그룹을 공경에 빠뜨리기엔 충분하고도 남지. 내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 강태준 세 글자가 눈에 거슬리게 번쩍였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스피커폰으로 받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오서연. 너 씨발 무슨 짓이야? 강태준의 고함이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왔다. 그 라이브 방송 대체 뭐야? 지금 회사 전화가 전부 불통이야.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 무슨 라이브 방송요?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시침이 떼지 마. 일부러 핸드폰 우리 쪽으로 향하게 했잖아. 안 그래?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경고하는데 당장 영상 삭제하고 그게 연출된 상황이었다고 성명 발표해.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또 저한테 화상을 입히시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저를 창고에 가두시게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눈이 위험한 실선처럼 가늘어졌다. 너 무슨 헛소리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다. 듣고 있어? 당장 돌아와서 서명해. 그럼 위자료를 좀 더 얹어주는 걸 고려해 볼게. 필요 없어요. 서명은 이미 했으니까.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위자료는 당신 변호사 선임하는 데 쓰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강태준에게 반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낯설면서도 통쾌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유난히 심각했다. 서연아, 네가 직접 이 일에 관여하겠다고 확신하는 거냐?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묘한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이건 제 싸움이에요, 아빠. 하지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나를 한참 동안 응시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첫 번째 단계는 휴식이 필요하다. 박 여사가 내 방을 이미 다 정리해놨다. 박 여사님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갈 때 등 뒤에서 아버지가 김 비서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다. 홍보팀에 연락해서 성명서 준비시켜. 그리고 태강그룹의 최근 3년간 모든 재무 감사 보고서 전부 가져와. 내 옛방은 3년 전과 똑같았다. 침대 머리맡에 있던 오만과 편견책조차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박 여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회장님께서 아무도 제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 매주 직접 오셔서 청소까지 하셨다고. 샤워를 하고 익숙한 침대에 누우니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핸드폰은 계속해서 진동했고 수많은 모르는 번호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3년 전 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오늘 나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렴풋이 금융감독원, 국세청, 조사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 나는 곧 태강그룹의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 폭풍의 중심에 서서 나를 망가뜨린 그 남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직접 지켜볼 것이다.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얼굴에 비쳤을 때 나는 잠시 평창동의 안방에 있는 줄 착각했다. 천장의 심플한 조명을 보고 나서야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에 근육이 쑤셨다. 이곳은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안전가옥, 서울 중심가의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어젯밤 김 비서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며 말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보안 시스템은 대통령 스위트룸 수준이라고. 침대 협탁 위에는 물 한 잔과 약 2알, 그리고 김 비서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진통제입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나는 물컵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쓴 약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아버지는 내 무릎의 오랜 상처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나는 맨발로 부드러운 카펫을 밟으며 이 낯선 집을 둘러보았다. 오피스텔은 크지 않은 원룸 구조였고 인테리어는 심플하고 현대적이었다. 거실 티테이블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서류 몇 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김 비서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먼저 이 자료들을 숙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태강그룹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분석 자료였다. 빽빽한 주석들이 모든 의심스러운 부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은 강태준의 개인 자산 목록이었는데 부동산 5곳과 고급차 3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 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경계하며 벽에 달린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김비서였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큰 종이 가방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아침 식사와 생필품입니다. 고마워요. 아빠는요? 회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회사로 가셨습니다. 김비서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오늘 하루는 푹 쉬시고 내일부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시작할 거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수업이요? 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한 치즈가 입안에서 녹았다. 상법, 재무관리, 기업 전략 등입니다. 김 비서가 진지하게 열거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복수를 하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음식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나를 경영인으로 키우려 하시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내가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항상 거부했다. 돈 냄새가 내 예술적 꿈을 더럽힐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유치했는가.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일은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강태준 전무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냅킨을 꽉 쥐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가정폭력과 분식회계를 부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가씨께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편집한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서가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에 전체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비 씨와 함께 참석해서 다음 달에 약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가 경련을 일으키는 듯했다. 마치 다시 한번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3년의 결혼 생활, 그는 한 달도 기다리지 못했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언론 반응은요?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강태준의 말을 믿고 일부는 그의 스캔들을 더 파헤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TV를 켜서 한 연예정보 채널로 돌렸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몸에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유나비를 감싸고 있었다. 기자가 전처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그는 내가 익히 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서연 씨가 빨리 감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저와 나비 씨는 필요한 도움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유나비가 덧붙였다. 태준 씨는 마음이 너무 여려요. 사실 지난 3년간 그가 받은 상처가 더 많았어요. 나는 TV를 껐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신문 한 부를 건넸다. 일면에는 강태준과 나의 결혼식 사진이, 그 옆에는 그와 유나비의 다정한 사진이 비교되어 실려 있었다. 헤드라인이 눈을 찔렀다. 신데렐라에서 광녀로 재벌가 버림받은 아내의 라이브, 복수극. 아가씨,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신경 쓰는 건 이거예요. 나는 신문 한 구석의 작은 공고를 가리켰다. 태강그룹 송파신도시 개발부지 사업권 획득. 이것은 강태준이 그토록 원하던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강태준의 기자회견 전체 영상은 편집본보다 더 역겨웠다. 그는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심지어 내게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암시했다. 유나비는 내가 한밤중에 방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우연히 발견한 디테일들을 덧붙였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록 뛰총 앞으로 걸어갔다. 10층 아래 거리의 행인들은 개미처럼 작았다. 그들 중에 태강그룹이 보낸 감시자가 있을까? 나는 문득 아버지가 이 오피스텔을 선택한 이유가 보안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건물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아, 세상에, 진짜 너야?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3일 동안 너 찾아다녔어. 유진이? 내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졸업 후 유일하게 연락하던 친구였다. 내가 강태준과 결혼할 때 그녀는 그 남자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었다. 너 괜찮아? 라이브 방송 봤어. 그 개자식. 최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안전해? 나 괜찮아. 친구 집에 있어. 아직 얼마나 털어놓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있잖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강태준에 관한 거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우리는 2시간 후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나가기 전 문틀 위쪽에 벽과 거의 한 몸처럼 보이는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카페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있었다. 유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꽉 껴안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너 꼬리말이 아니네. 그녀가 내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힘겹게 웃었다.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부터 봐.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은행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강태준은 여러 여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고 시기는 우리 결혼 6개월 후부터 지난달까지였다. 은행 거래 내역서는 그가 정기적으로 한 역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을 보여주었고 누적 금액은 거의 200억 원에 달했다. 우리 사촌 언니가 은행에서 일해 유진이 이를 갈았다. 작년에 우연히 강태준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나서부터 증거를 모았어.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나는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이상하게도 생각만큼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역시 그랬구나 하는 해방감이 들었다. 그중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다. 강태준과 유나비가 몰디브에 있는 사진이었고 날짜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그가 네가 조사하는 거 알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익명으로 너한테 이메일 한 번 보냈었는데 네가 답이 없었어. 기억이 났다. 반년 전쯤 익명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안에는 흐릿한 도철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때 강태준에게 묻자 그는 웃으며 경쟁사의 음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믿었다. 서연아,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유진이 내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혼인재산 빼돌린 걸로 고소할 수 있어. 내가 대답하려던 찰나 핸드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십니다. 중요한 손님들이 몇 분 오십니다. 나는 즉시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나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세계에 소개하려는 것이다. 간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자 유진이 궁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희 아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진아, 우리 아빠 오진혁 회장님이야. 그녀의 입이 O 모양으로 벌어졌다. 진성그룹의 그 오진혁 회장님? 그 포브스 순위에 있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러니하지? 난 진정한 사랑을 위해 신분을 숨겼는데 결과는 이 꼴이 됐네. 유진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럴 줄 알았어. 강태준 그 자수성가한 척하는 놈이 너한테 어울릴 리가 없지. 주위 손님들이 쳐다보자 나는 얼른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제 우리 아빠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실 거야. 정말 잘 됐다. 유진의 눈이 빛났다. 내가 뭘 도우면 될까? 우리 언니가 자료 더 구해줄 수 있어. 우리는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나는 고위층에서 움직이기로 했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아, 마음 약해지지 마. 강태준은 그럴 가치도 없는 놈이야.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태강그룹의 주력 사업은 부동산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무리한 확장으로 부채 비율이 높았다. 강태준이 책임지고 있는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는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핵심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금줄이 끊길 가능성이 높았다. 저녁 무렵 김 비서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샤넬 수트 한 벌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거울 속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에 딱 맞는 하얀색 수트, 진주 귀걸이, 우아하게 올린 머리. 이 사람이 과연 태강그룹에서 온갖 구박을 받던 그 주눅든 며느리란 말인가. 식사 자리는 시내에서 가장 은밀한 고급 클럽에서 열렸다. 룸문을 열자 아버지가 중년 남성 몇 명과 대화하고 계셨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평가의 빛이 섞여 있었다. 내 딸, 오서연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늘부터 진성그룹의 전략 결정에 참여할 것이다.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손님 중 한 명은 알아볼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인 왕 국장. 바로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승인의 핵심 인물이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왕 국장이 나와 악수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태강그룹 그 젊은 친구,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군요. 식사는 늦게까지 이어졌다. 대화는 모두 송파 신도시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다. 점차 아버지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이 부동산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이었고,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태강그룹의 명줄인 그 프로젝트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의견을 물으셨다. 태강의 자금줄은 매우 취약해요. 나는 분석했다. 만약 그들의 시공 허가를 지연시키고 건설 자재 공급망에 압력을 가한다면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웃으셨다. 내일부터 매일 오전에는 경영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나를 따라 각종 회의에 참석해라. 한 달 안에 네가 그룹의 모든 핵심 업무를 파악하게 만들겠다. 왜 갑자기 그렇게 서두르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 달 뒤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진성그룹을 대표해서 참석하여 강태준을 정면으로 꺾기를 바란다. 그 생각에 나는 두려우면서도 흥분되었다. 입찰 현장에서 강태준이 나를 보고 지을 표정을 상상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내가 오늘 입었던 하얀색 수트를 입고 입찰 연단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아래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낙찰 통지서를 들어 올리자 그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깨어났을 때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유진이 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책상 위를 비쳤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고 느꼈다. 진성그룹 부동산 자회사 설립 발표, 초기 투자금 5조 원. 이 뉴스가 경제 채널에서 계속 흘러나올 때 나는 아버지의 회의실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진 PPT는 내가 사흘밤을 새워 완성한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 전략 분석이었다. 긴장 풀어라. 아버지가 커피 한 잔을 건네셨다. 넌 저들 누구보다도 준비를 철저히 했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지난 2주간 내 삶은 고강도 특별 훈련과 같았다. 오전에는 재무 모델링과 법률 조항을 배우고 오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각종 비즈니스 협상에 참석했다. 밤에는 태강그룹의 모든 공개된 자료를 연구했다. 김 비서는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말투는 전문적이며 걷는 자세까지도 더 당당해졌다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성그룹의 임원들이 속속 들어왔다. 재무총괄 유이사, 법무팀 최 변호사, 그리고 몇몇 모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발표자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회의실이 즉시 조용해졌다. 오늘 회의는 제 딸 오서연 상무가 주재하겠습니다. 서연이가 송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계획을 설명할 겁니다. 나는 수십 개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몇몇은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리모컨을 클릭했다.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는 총면적 23만 제곱미터로 복합 상업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태강그룹의 제안은 고급 주거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들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간과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차트를 띄웠다. 첫째, 해당 부지는 계획 중인 폐기물 처리장과 인접해 있어 주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태강의 자금줄은 나는 잠시 멈추고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그들의 최근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이미 83%에 달합니다. 장기적인 개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무총괄 유 이사가 갑자기 내 말을 끊었다. 그 정보는 신뢰할 만합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상세한 주석이 달린 재무 분석 자료를 띄웠다. 태강은 지난 3년간 관계사 거래를 통해 이익을 12% 부풀렸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 데이터는 나와 유진이 밤을 새워 파헤친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사촌 언니가 제공한 내부 자료에 내가 태강그룹에서 가져온 단편적인 정보들을 짜맞춰 완전한 재무 그림을 완성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점은 무엇일까? 법무팀 최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진성이 제안하는 스마트 상업 생태계 개념. 화면에 입체적인 계획도가 나타났다. 우리는 주거를 포기하고 상업, 업무, 그리고 레저가 통합된 공간에 집중합니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장의 영향을 해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우리는 전액 현금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 폭탄 선언의 회의실이 술렁였다. 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상의한 전략이었다. 진성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태강을 그냥 밟아버리는 것.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나는 모든 까다로운 질문에 답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유 이사가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오 상무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잘했다. 내일 기자회견은 너와 나 함께 참석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내가 진성그룹의 권력 핵심에 들어왔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날 오후 나는 틈을 내어 유진과 한 분식집에서 만났다. 그녀는 흥분하며 USB 하나를 건넸다. 태강그룹,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USB 안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반드시 알아내. 진성이 왜 갑자기 송파에 관심을 갖는지. 이 부장한테 연락해. 우리한테 빚진 거 있잖아. 배경음에는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강태준의 아버지일 것이다. 혹시 서연이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 미친 여자요? 강태준이 비웃었다. 그 여자가 우는 거 말고 뭘 할 줄 알겠어요? 오진혁 회장이 그냥 트집 잡아서 땅 뺏으려는 거죠. 녹음 말미에 강태준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옛날 프로젝트는 절대 드러나면 안 돼. 그랬다간 이 녹음은 어디서 났어? 나는 이어폰을 빼며 물었다. 손가락이 차가웠다. 유진이 신비롭게 웃었다. 내 친구가 강태준 핸드폰 해킹했어. 이건 오늘 아침 가족회의 녹음이야. 나는 즉시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옛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드물게 직접 주방에 서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계셨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다. 태강그룹이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주가가 7% 하락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발표 때문만은 아니야. 아버지가 내게 갈비 한 점을 덜어주셨다. 국세청에서 갑자기 그들 본사로 정기 세무조사를 나갔거든.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빠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나는 단서를 제공했을 뿐이야. 집행기관은 그들만의 절차가 있지. 아버지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다. 물론 내가 왕국장에게 태강그룹의 다른 프로젝트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언급하긴 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전쟁의 잔혹함과 우아함이었다. 총칼 없이 오직 정보와 자원만으로 상대를 피 흘리게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진성그룹 기자회견장은 빈자리 없이 꽉 찼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나는 몸에 딱 맞는 네이 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라이브 방송 속 초라했던 재벌가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오서연 상무님, 진성그룹 합류가 이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한 기자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가 막으려던 것을 내가 가볍게 그의 손을 눌렀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기업의 윤리 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진성그룹은 항상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쟁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묘하게 화제를 기업 가치관으로 돌렸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가십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흐뭇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오 회장님, 따님이 불임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버지가 이미 차갑게 입을 여셨다. 내 딸의 건강 상태는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버지는 잠시 멈추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는 태강그룹의 그 아들놈이 성병치료 기록이 있다던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군요. 장내가 술렁였다. 나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이 수는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강태준을 공경에 빠뜨리기엔 충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다. 상무님, 옛날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태강이 개발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건물 한 동이 붕괴되어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태강그룹은 돈으로 사건을 덮었고 보상금은 비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강태준은 감옥에 갈 수 있겠네요. 나는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사람이 내가 그토록 결혼하려 했던 정직한 청년이었다니. 아버지는 자료를 보신 후 즉시 위기 대응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당장 공개하지 않고 전략적 압박 카드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상업 경쟁은 리듬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셨다. 먼저 그들이 밝은 곳에서 발버둥치게 놔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날리는 거다. 이후 일주일 동안 태강그룹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먼저 송파신도시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가 재심의 권고를 받았다. 이어서 세 곳의 주요 자재 공급 업체가 갑자기 정비를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다. 강태준은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곳곳에서 벽에 부딪혔다. 언론은 태강그룹의 재무 위기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버지를 따라 경영 전략을 배우면서 동시에 태강그룹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했다. 유진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강태준은 이미 내 배우 조종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가정주부 하나가 무슨 그런 힘이 있겠냐며 믿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내가 태강의 지분 구조를 분석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강태준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요? 내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 커피숍에서 봐요. 유나비. 나는 그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유나비, 강태준의 새 여자.
지금 나를 만나자고? 함정인가? 아니면 나는 즉시 유진에게 전화했다. 절대 가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틀림없이 강태준이 판 함정일 거야. 하지만 호기심이 결국 이성을 이겼다. 다음 날, 나는 김비서가 붙여준 경호원 2명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포시즌스 호텔 커피숍은 넓고 밝았다. 나는 한눈에 구석에 앉은 유나비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말랐고 짙은 화장으로도 눈 밑의 검은 그늘을 가리지 못했다. 정말 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커피잔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살려주세요. 강태준은 미친놈이에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뺐다. 무슨 뜻이에요? 유나비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 든 멍자국이 드러났다. 그가 나를 때려요. 예전에 당신을 때렸던 것처럼. 그녀의 눈물이 마스카라를 번지게 했다. 나 임신했어요. 그가 낙태하라고 강요해요. 당신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하면서 머리가 윙윙거렸다. 강태준이 내가 불임이라고 했던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 유나비가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여기 그가 뇌물 준 증거랑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 있는 당신에 관한 그 영상들이 있어요.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무슨 영상이요? 그는 훔쳐보는 버릇이 있어요. 유나비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 결혼 생활 중에 원래는 당신을 재산 포기시키고 내쫓는데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세상이 빙빙 돌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귓가에는 피가 솟구치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피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 배신만이 아니라 더 끔찍한 계략이었다. 떠나기 전 유나비가 애원했다. 제발, 내가 당신 만난 거 그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가 날 죽일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몇 개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한 번 보고는 구역질이 나서 거의 토할 뻔했다. 전부 은밀한 사진과 영상들이었고 촬영 각도가 숨겨져 있어 명백히 몰래카메라였다. 그중 일부는 내가 그에게 실수로 화상을 입었던 그날 밤에 촬영된 것까지 있었다. 김비서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오피스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는 흩어진 사진들을 한번 보고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오셨다. 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훑어보시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놈을 죽여버리겠어. 아니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저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평생 지켜보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굳게 안아주셨다. 나는 아버지가 떨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게 닥친 불행에 그리고 그 결혼을 막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아버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태강그룹의 모든 사업 단계가 특별한 관심을 받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 뒤에 열릴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최종 입찰 준비를 시작했다. 그곳은 내가 강태준과 이혼한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맞붙는 대결의 장이 될 것이었다. 잠들기 전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태준 성병 치료 기록 찾았어. 너희 결혼 첫 해에 받은 거더라. 쓰레기. 나는 천장을 보며 갑자기 우습고도 슬퍼졌다. 내가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불과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이 악몽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다. 창밖에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중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아마도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른다. 그가 가장 무시했던 그 사람이 곧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눈 감아봐라. 아버지가 차 앞에서 신비롭게 말씀하셨다. 나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앞으로 이끄는 대로 걸었다.
오늘은 토요일,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특별한 곳에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셨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태강그룹을 파산시킬 충분한 증거를 모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부족하다고 하셨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고 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의 미세한 무중력감이 느껴졌다. 지하 3, 4층쯤 내려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이제 눈 떠도 된다. 눈을 뜬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축구장 절반 크기는 좋게 될 법한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다. 아치형 천장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밝혀 있었고 사방의 벽은 전부 전자스크린으로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개방형 좌석에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우리를 보고 즉시 일어서서 인사했다. 진성그룹의 상황실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곳에서 우리 가문이 전 세계에 투자한 모든 자산을 감시한다. 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스크린에 표시된 숫자들은 내가 상상했던 가문의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공개된 진성그룹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역외펀드, 사모펀드, 다국적 합작 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 우리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중앙통제실로 이끄셨다. 정확히 말하면 미래에는 전부 내 것이 될 거다. 아버지가 키보드를 누르자 주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다. 그 위에는 빽빽하게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각 붉은 점은 진성 가문의 자산이나 투자를 의미했다. 지도 위의 붉은 점들은 거의 모든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뒤덮고 있었다. 세어보니 한국 내에만 70개가 넘는 표시가 있었다. 아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다. 아버지가 웃으셨다. 포브스에 나오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버지는 독립된 작업 공간 하나를 가리켰다. 저기는 분석팀이다. 경쟁 상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지난 2주 동안 저 팀이 24시간 교대로 태강그룹을 분석했다. 그 구역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태강그룹 구성원들의 사진과 관계도가 가득 붙어 있었다. 강태준의 사진이 중앙에 박혀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개의 선이 뻗어나가며 그의 모든 사업적, 사적인 관계를 표시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걸 좀 발견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데이터 세트를 띄웠다. 강태준 전무가 3개월 전 K맨 제도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약 2천억 원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냉소하셨다. 그 돈의 대부분은 태강그룹의 자금이다. 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지. 정말 강태준다운 방식이었다.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영원히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는 문득 그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저 내가 평범한 여자라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뿐이었다. 상무님,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분석가가 영상을 하나 틀었다. 어떤 프라이빗 클럽에서 찍힌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한 여자를 껴안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뭐라고? 내가 송파 프로젝트만 따내면 그 늙은이랑 그 딸년 둘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누르셨다. 진정해라. 분노는 실수를 부른다. 견학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나를 독립된 사무실로 데려가셨다. 앞으로 여긴 내 사무실이다. 오늘부터 너는 공식적으로 가문의 자산 관리에 참여한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교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자동차 키와 블랙카드가 들어있었다. 기본 장비다. 아버지가 윙크하셨다. 저녁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해라. 무슨 일이요? 진성그룹 학예 만찬회. 서울의 모든 명사들이 참석할 거다. 아버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태강그룹 식구들도 포함해서.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김 비서가 이미 스타일링 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3시간 후 거울 속의 나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맞춤 제작된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가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긴 머리는 복고풍으로 올렸다. 목에는 난생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조명 아래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겁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조심스럽게 목걸이 위치를 조정했다. 어느 유럽 공주님의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문득 태강그룹에서 초라하게 지냈던 날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내가 옷을 너무 수수하게 입어서 창피하다고 구박했고 강태주는 내게 옷 사 입을 돈을 주려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드디어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 김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나를 보고는 눈에 띄게 놀랐다. 아가씨,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하객 명단이었다. 내 시선은 즉시 태강그룹, 강철호 회장, 박영희 여사, 강태준 전무라는 부분에 꽂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들이 참석 확정한 거 맞아요? 네, 초청장에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아마 협력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태강그룹이 내 변신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 나는 갑자기 조금 불안해졌다. 오랜만에 강태준을 다시 만나 과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찬회는 진성그룹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당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홀을 대낮처럼 밝혔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을 들고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웨이터들이 그 사이를 오갔고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 전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 회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외쳤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다. 아버지가 내 팔짱을 끼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나는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잔물결처럼 퍼져나갔고 미디어 구역에서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라이브 방송 사건 이후 나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저분이 진성그룹 따님이야? 태강그룹 아들이랑 이혼했다면서?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하객들 사이를 돌며 태연하게 내 딸 오서연이다라고 소개했다. 아무도 감히 태강그룹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모두가 그 결혼을 모르는 척하며 내 기품과 능력에 대해 칭찬하기 바빴다. 오 상무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백발의 한 노인이 내 손을 잡았다. 제가 홍기그룹의 이 회장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을 총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곁눈질로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보았다. 태강그룹 식구들이 도착한 것이다. 강 회장 부부가 앞장섰고 강태준이 그 뒤를 따랐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직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오 회장님, 강철호 회장이 멀리서부터 손을 내밀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연하게 그와 악수했다. 확실히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마침 태강그룹에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군요. 강태준은 그때서야 나를 보았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한때 나를 경멸로 가득 채웠던 그 얼굴이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가 실성한 듯 물었다. 나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 장내가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몰락한 전처와 재벌 전 남편의 드라마는 이제 각본이 바뀔 참이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 서연이구나. 친정에 돌아갔었구나. 요즘 잘 지내니? 그녀는 일부러 내 위아래를 훑으며 초라한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내 차림새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네, 덕분에요. 아주 잘 지내죠.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특히 태강그룹을 떠나고 나서는요.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오 회장님, 이건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식으로 소개하지. 내 딸 오서연,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아버지는 일부러 잠시 멈췄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막 벗어났지. 이 말은 마치 폭탄과 같았다. 하객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충격, 깨달음, 당혹감, 그리고 부셜에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다. 태강그룹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특히 강태준은 마치 가슴에 칼을 맞은 사람 같았다. 이건 불가능해.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걘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야. 그만해. 강철호 회장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을 때는 이미 아부하는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오 회장님, 이 안에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해는 없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두 가지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여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진성그룹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자회사를 설립하며 내 딸 오서연이 정권을 맡는다. 둘째, 우리는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다. 송파 프로젝트는 태강그룹의 생명줄이었다. 이제 진성그룹이 정면으로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오진혁,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건 사적인 보복이잖아. 태준아, 강철호 회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태연하게 웨이터의 쟁반에서 술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비즈니스는 전쟁터와 같지. 강전무.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성은 모든 투자 결정을 철저히 사업적 판단에 근거해서 내립니다. 아버지는 의미심장하게 태강그룹을 물론 어떤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남 탓을 할 수 없겠지요. 하객들은 팬펀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몇몇은 이미 조용히 태강그룹 식구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공들여 화장한 얼굴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서연아, 강태준이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어차피 예전에 당신이 거실에서 저한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지를 때도 제게 일말의 존엄성도 남겨주지 않았잖아요. 이 말에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핸드폰을 들어 몰래 촬영했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찍으라고 해라. 전 세계가 태강그룹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라. 강태준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위협했다. 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 손에 내 뭐가 있는지 잊었어? 내 뭐가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몰래카메라 영상들이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인 여러분, 제 전남편이 방금 저를 협박하려는 것 같군요. 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이 즉시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강태준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다. 아니야, 제가 거짓말하는 거야. 강태준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나다가 샴페인 잔을 엎었다. 괜찮아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경찰이 그 영상들의 출처와 유포자를 밝혀줄 거라고 믿어요. 이것은 허세였지만 효과는 굉장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강철호 회장이 아들을 잡아 끌었다. 가자. 그는 내 아버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 회장님, 다음에 다시. 그럴 필요 없겠군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진성그룹은 태강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합니다.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태강그룹 세 사람이 잿빛 얼굴로 도망치듯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가슴에 수년간 쌓여있던 응어리가 마침내 풀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회가 진짜 전쟁터가 될 것이다. 만찬회가 끝난 후 아버지와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저들도 자신들이 타깃이 된 것을 알겠지. 아버지가 술잔을 흔들며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더 미친 듯이 나올 거다. 준비됐어요. 나는 말했다. 멀리 태강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이 밤징석 속에서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폭풍 후 전에 거짓된 평온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와 화장을 막 지웠을 때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너 너무 멋있었어. 강태준 그 바보 같은 표정 다 찍혔더라. 인터넷 난리 났어. 나는 SNS를 열었다. 과연 강전무전처 협박, 진성그룹 쌍속녀 복수극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었다. 현장 하객이 몰래 찍은 영상이 이미 퍼져 있었다. 강태준이 나를 협박하던 부분은 소리가 희미했지만 파문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아, 그리고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알아봤는데 태강그룹 내일 긴급 주주총회 소집한대. 자금줄 문제 때문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타이밍이었다. 나는 즉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간단하게 답장하셨다. 계획대로 진행해라. 다음 날 아침 경제뉴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태강그룹의 주거래 은행이 재무 이상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태강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그 시각 나와 아버지는 회의실에서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나온 직원들이었다. 우리는 태강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한 상세한 증거, 그 붕괴된 아파트 단지의 비자금 장부 기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제공했다. 이 자료들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직원이 엄숙하게 말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때쯤 김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다. 강태준 전무가 아래층에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려보내세요.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에 아가씨의 사적인 사진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가서 전해요.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은 내가 100억 본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남들이 보길 원치 않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김 비서가 알겠다며 나갔다. 10분 후 그가 돌아와 보고했다. 강태준 전무가 격분하며 돌아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내던지다가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마침 강태준이 분노에 차 자신의 차를 발로 차고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때 이 남자의 눈빛 하나에 나는 벌벌 떨었다. 이제는 마치 광대처럼 보였다. 입찰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졌다. 아버지가 내 곁으로 오셨다. 준비됐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책상 위의 입찰 제안서에 머물렀다.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진성그룹 내 글자가 햇빛 아래 반짝였다. 이것은 내가 직접 참여하여 만든 제안서였다. 모든 숫자, 모든 페이지의 설계도가 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아빠, 입찰회에서 그 증거들을 공개하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태강그룹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보기 흉한 장면이 될 거다. 상관없어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태강그룹 빌딩의 윤곽이 멀리서 아른거렸다. 먼저 선을 넘은 건 그들이니까요.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두고 봐.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폭풍 우여, 더 거세게 몰아쳐라.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니까. 경제 채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다.
태강그룹 주가가 오늘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로 태강그룹이 내 진짜 신분을 알게 된 지 사흘째였다. 금융시장과 소셜미디어는 동시에 들끓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 10개 중 6개가 태강그룹과 관련되어 있었다. 태강분식회계, 강전무 보안요원에 끌려나가 진성상속녀 복수극, 핸드폰이 진동했다. 유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태강그룹 홈페이지 봐봐. 링크를 클릭하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태강그룹 공식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첫 화면이 강태준이 무릎 꿇고 비는 만화로 바뀌어 있었다. 제목은 재벌 2세의 현주소였다. 누가 한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엎친 데 덮치는 스타일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아가씨, 김 비서님 오셨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조용히 알렸다. 김 비서가 서류철을 들고 거실로 빠르게 들어왔다. 강철호 회장이 입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내 손가락이 떨려 커피잔을 거의 엎을 뻔했다. 심각해요?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더 재미있는 소식은 강태준 전무가 오늘 아침 저희 본사로 찾아왔다가 문 앞에서 제지당하자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건넸다. 영상 속에서 강태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진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다. 보안 요원에게 막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주위 사람들은 술렁였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촬영했다. 이 영상은 이미 미친 듯이 퍼졌습니다. 김 비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아요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나는 이 20초짜리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가슴속에서 기묘한 쾌감이 솟구쳤다. 한때 그렇게 거만하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남자가 이제는 집 잃은 개처럼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쾌감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김 비서의 말이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일단 그냥 둬요. 송파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철을 펼쳤다. 다만 새로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태강그룹이 입찰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다. 서류를 받아보니 태강그룹이 오늘 아침 입찰위원회에 자금 조달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 전선을 축소하는군. 나는 즉시 태강의 전략을 알아차렸다. 자원을 집중해서 핵심 사업을 지키려는 것이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는 현명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합니다. 확실히 그랬다. 태강그룹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들여 준비한 대결은 의미를 잃게 된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입찰위원회 왕, 주임님과 연락 좀 잡아주세요. 2시간 후 나는 왕주임의 사무실에 앉아 우아하게 새로운 제안서를 건넸다. 저희는 입찰 규칙 수정을 제안합니다. 나는 서류의 조항을 가리켰다. 자격 사전 심사 제도로 변경해서 자금력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만이 최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왕주임이 안경을 고쳤었다. 이건 전례에 없는 일인데요. 하지만 더 공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낙찰된 기업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해서 부실 공사의 위험을 막는 거죠. 특히 나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 최근 일부 기업의 재무 관련 논란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새로운 규칙이 채택될 것이라 확신했다. 왕주임의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에는 진성그룹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차가 태강그룹 본사를 지났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태강의 문제는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연 씨, 나예요. 유나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만나줄 수 있어요? 제발요, 딱 10분만.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